여기서부터 심화 들어가는데 심화가 기본 우리가 내용 듣다가 갑자기 심화를 들으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고서 막 두 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몇 번 들으면 통달해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들어서 이거 완전히 이해가 됐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되니까 처음 한 서너 시간 들어보고 이거 심화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심화가 뭐 몇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같으면 거의 반 정도가 심화해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에서 이제 요번 울산 2016년 10월 울산에서 나온 건 기본에서만 어떻게 20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심화해서 서너 문제, 심지어 서울 같으면 반 정도 나오니까 어렵다고 기본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심화까지 다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어려워져요. 이번 시간부터.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1번에 유기호흡. 유기호흡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기. 말 그대로 산소 기체가 있어야 일하는 호흡이다 이 소리죠. 그럼 무기호흡은 뭔가 그러면 무기호흡 그러면 산소 기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하는 호흡. 이건 산소 기체가 있어야 일하는 호흡.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도 하는가? 유산소 호흡 또는 유자 빼고 산소 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기호흡은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기호흡, 무기호흡. 그래서 1강이 유기호흡이고 2강이 무기호흡이에요. 그래서 유기호흡, 무기호흡 들어가는데 이걸 합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도 하는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일하는가? 세포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세포 속에서 일하는 호흡이다. 그래서 무슨 호흡이라고도 하는가? 세포 호흡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세포 속에 어디서 일하는가? 이런 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하는데 이러한 호흡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다. 그래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산소 있어야 되고 산소 없어도 되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유기호흡을 해나가는데 산소 호흡이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완전히 분해되는 호흡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는 호흡이 유기호흡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일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하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녹말이 몇 당이 포도당 되겠죠. 그럼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포도당이 어떤 물질을 먼저 분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포도당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어떤 물질로 분해된 후에 이거보다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된 후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호흡이 일하는 장소 하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근데 포도당이 일단 한번 분해되는 건 무슨 질에서 분해되는가? 세포질에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장소는 어디하고 어디라고 하는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호흡 장소는 세포질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분해되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워 나갈 건데 참고로 보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라는 물질로 먼저 분해가 돼서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과정은 세포질, 그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나머지 반응은 전부 다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장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거기 1번에 장소, 호흡 장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그러면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호흡 반응식은 호흡 반응식이 되죠. 그래서 호흡 장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고 호흡 반응식. 그러면 이럴 때 모든 물질 대사에는 뭐가 필요한가? 효소가 필요하죠. 그럼 호흡을 우리가 정의를 먼저 내리고 효소를 얘기하면 이걸 무슨 영양소라고 하는가? 유기물,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물이죠. 유기화합물 또는 줄여서 유기물, 다른 말로 유기영양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물,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데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물로 되는데 분해될 때 뭐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가? 산소가 들어가서 분해되니까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가? 산화.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산화된다 또는 유기영양소가 분해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된다라는 말은 뭐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기본에서 배웠죠. 산소와 결합하거나 또는 수소를 버리거나 또는 수소 버리면 뭐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가? 전자.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 산화죠.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이산화탄소로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로 되면 뭐가 버려졌어요? 수소가 버려졌으니까 이산화탄소 됐죠.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수소를 버리고 이산화탄소로 됐으니까 뭐 됐다라고 할 수 있는가? 산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산화돼서 뭘 발생하는가?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뭐 발생하기 위해서 호흡하는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 무슨 반응인가? 그러면 그렇죠.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기영양소가 산화돼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무슨 반응인가? 발열 반응. 그래서 유기호흡은 유기영양소가 산화되어 또는 분해돼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니까 분해는 무슨 작용인가?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요 표 바로 밑에 보면 유기호흡은 유기영양소가 분해되는 이화작용, 유기영양소 이화작용 또 그 줄 끝에 가서 발열 반응 그 밑에 산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생물체 내에서 어떤 변화가 살짝만이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효소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죠.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이런 효소가 있으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질이라고 하죠.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물질, 기질. 그럼 여기서 이런 게 분해되면 전부 다 효소가 작용한다. 그럼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유기영양소,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호흡기질은 어떤 게 호흡기질로 작용하는가? 그러면 포도당이 가장 많이 쓰이죠.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지만 거의 탄수화물은 뭘로 사용하는가? 에너지로 사용하니까 체구성 물질로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기질은 탄수화물이 분해될 수도 있지만 뭐도 분해될 수 있는가? 단백질이나 그렇죠. 지방도 전부 다 분해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건 뭐가 분해되는 거 먼저 배우는가? 탄수화물 분해되는 걸 주로 배우고 단백질은 요거하고 뭐가 차이되는가? 요거하고 뭐가 차이되는가? 차이점만 배워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걸 배우고 요건 차이점만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흡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효소는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가? 호흡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효소, 호흡효소. 호흡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호흡효소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선 제일 먼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되려면 뭘 떼내야 되는가? 수소를 떼내야 이산화탄소로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효소인가? 수소를 떼어내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탈수소효소가 수소를 떼어내요. 그런데 탈수소효소가 수소를 떼어낼 때 수소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수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 뭐가 나가야 되는가? H2 나가면서 플러스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씩 해서 두 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야 수소 하나에 전자 하나, 수소 하나에 전자 하나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H2니까 2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에서 떨어져 나가면 항상 수소는 이걸로 떨어져 나가요. 이 H 플러스를 우리는 무슨 자라고도 얘기했는가? 기본반에서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죠. 왜 양성자라고 했는가 하면 H는 플러스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양성자 하나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가지고 있는가? 전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띄워버리면 누구밖에 안 남는가? 딱 이거밖에 안 남죠. 중성자도 없고 양성자 하나 딱 남기 때문에 전자가 나간 수소는 무슨 자라고도 얘기하는가?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 두 개 나가면서 전자가 나가게 되는데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작용하는 뭐가 전달되는가? 전자가 같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걸 띄어낸 것을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수소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 전달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떼어내야 되는가? CO2 떼내야 되죠. 여기서 수소 떼내고 이산화탄소 떼어내야지 완전히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떼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효소를 무슨 효소라고 하는가? 탄산, 이산화탄소를 떼어내는 효소, 그래서 탈탄산 효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를 떼내면 탈수소 효소, 전자 전달해 주는 효소, 탈탄산 효소.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탈수소 효소가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앞에서 기본반에서 그린 모양대로 요거는 기질이라고 하면 기질, 요게 탈수소 효소라고 한다면 이 탈수소가 기질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분해가 되는가? 그렇죠. 요만큼 달려 있어야 분해가 되죠. 요거 이름을 우리는 무슨 인자라고 했는가? 보조인자인데, 보조인자가 비타민일 때는 무슨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가? 조효소. 금속 원소일 때는 보결분자단 또는 보결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는 어떤 게 조효소로 쓰이는가? 이제 하는 일 구체적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NAD나 또는 FAD라는 조효소가 있죠. N이 뭐가 되는가? 니코틴산 아미드라는 비타민 B의 일종. 플라빈이란 비타민 B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의 일종인 NAD나 FAD가 탈수소요소의 조효소로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효소 쓰이는가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 6.25 단계 설명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현재는 요놈이 조효소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전자전달 효소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그러면 사이토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전달 요소는 사이토크롬 B, C, A, A3 이런 놈들이 있는데, 사이토크롬 B, C, A, A3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A 또는 사이토크롬 A3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전자를 전달하는가는 할 건데, 요거에는 이게 전자전달 요소 사이토크롬 B다. 사이토크롬 B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그러면 사이토크롬 B에 붙어 있는 요게 철이 붙어 있어요. 사이토크롬 B다 그러면 여기 철이 붙어 있으면 철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보결쪽이라고 얘기해서 금속 원소니까. 그래서 이것의 보결쪽은 이것의 보결쪽은 뭐가 쓰이는가? 철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서 철이 보결쪽으로 이걸 사용되는가 그러면 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산소는 팔 몇 개 있다 그랬는가? 2개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수소는 팔이 몇 개 있는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얘는 2개도 가지고 있는 철이 있고 3개 가지고 있는 철도 있어요. 그래서 철이 이가의 철도 있고 이가도 있고 철이 3가의 철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가려면 전자가 나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가 2개가 있었는데 플러스가 3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됐다 그러면 전자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플러스가 2, 플러스 3,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더 남죠.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야 플러스가 하나 더 남아지는가? 그렇죠. 전자가 나가야죠. 전자가 나가야 플러스가 하나 더 남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하나 나갔으니까 플러스가 하나 남아 돌아가지. 그래서 전자가 나가야 플러스 하나 남아 돌아가요. 또 플러스 3개인데 플러스가 2개 됐어요.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죠. 3개인데 3 마이너스 1, 2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3 빼기 1 하면 2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들어가야 이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면서 계속 뭐 해주는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결적 철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탈탄산 효소는 이산화탄소를 떼내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물질들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포도당이 분해된 물질은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우리 기본반에서 아미노기, 카복시기, 카본일기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게 뭔가? 카복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유기산이라고 했죠. 벌써 기본반에서 배운 거 제일 앞에서 배웠던 거 막 까먹었나 보다.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했는가? 아민. 그리고 카복식이만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산인가? 유기산. 아미노기와 카복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미노산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 카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유기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 분자식이 우리 이런 모양으로 분자식 R하고 CH하고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 카복식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미노산 일반식이고 R기가 격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카복식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무슨 기 아미노기 카복식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카복식이를 가지고 있는 유기산을 갖는 유기산에서 뭘 떼내는가? 탈탄산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거죠. 그래서 CO2를 떼어내는 효소가 탈탄산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효소에 4번의 호흡 효소에 탈수소요소 거칠 끝에 조효소는 NAD와 FAD. 탈수소요소의 조효소는 표에 있죠. 표에 탈수소요소 하고서 그 표 끝에 조효소는 NAD, FAD. 그다음 두 번째는 전자전달 효소. 전자전달 효소의 보결쪽은 뭐가 되는가? 철. 그래서 맥과 맥과를 오가면서 전자를 전달하는가? 맥과와 맥과. 이가와 상가를 오가면서 전자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것도 자세하게 전자 전달하는 방법은 단계 배우면서 할 거예요. 그다음 탈탄산요소는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에서 뭘 떼내는가?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효소. 그래서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에서 CO2 떼내는 효소고, 하나 더 외운다면 전자전달 요소의 사이토크롬 BCAA3 요 순서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워둔 게 BCAA3. 우선 지금 사이토크롬 ABC 순서가 아니라 BCAA3로 전자가 전달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요게 답은 완전한 답은 아닌데 선택지에 사이토크롬 B, A, 산소 해서 전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답은 산소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이토크롬 B, C 이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산소가 없다면 사이토크롬 B, C, A, A3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A3를 찾게 되는 게 문제로 되겠는데 그때는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답이었었던 거예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단계 배우면서 설명할 거예요. BCAA3. 그래서 지금 외워두세요. BCAA3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고, 그럼 구체적으로 전자전달 요소 NAD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전자가 전달되는가? NAD가 전자를 전달하는 방법. 왜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수소가 전자를 떼어내면 뭘로 된다 그러는가? H하고 분해되면 전자가 이렇게 써도 되고 엘렉트릭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전자는 앞으로 내가 마이너스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거 전부 다 전자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소가 분해되면 EH로 되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걸 누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가? 이걸 누가 떼어내는가? 일단 탈수소요소가 떼냈겠죠. 근데 탈수소가 떼어내면 전자가 대롱대롱 달려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달해주는 효소의 조효소가 바로 누가 조효소로 쓰인다 그랬는가? NAD. 그래서 NAD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모양으로 NAD가 생겼어요. NAD. 이게 탈수소요소의 조효소가 되는 거죠. 그럼 탈수소요소, 아까 참 전자전달 요소의 조효소가 아니라 탈수소요소의 조효소. 전자전달 요소는 보결쪽 철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건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인데 탈수소가 수소를 떼어내면 조효소가 여기에 붙여 다니는데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가? 요 놈이 누굴 데리고 다녀야 되는가? 요걸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H이온 몇 개를 데리고 다니는가? 2개. 또 전자 몇 개 데리고 다니는가? 2개.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놈이 변할 때는 어떤 상태로 변하는가? 그러면 NAD로 돼요. 그럼 NAD로 되면 뭐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플러스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뭘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플러스 하나 있었는데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제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떼어내기 위해서 요 플러스 요거 하나를 떼내기 위해서 뭘 하나 받아야 되는가? 전자 요놈 하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여기 들어갔어요. 전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뭘 데리고 가야 되는가? 또 데리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놈 받을 때도 플러스를 떼내고 받아요. 그럼 이거 하나 받을 때도 요거 하나 받을 때도 이걸 떼내고 받아야 되니까 뭐가 같이 들어야 되는가? 전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수소 하나를 받으면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전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매달리면서 전자 하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수소 매달리면서 전자 하나. 그래서 요 전자 하나는 누가 때리는 거? 요 플러스 때리는 전자. 또 수소에 있는 플러스 때리는 전자. 그럼 남는 거 뭐 하나가 남았는가? 뭐 하나가 남았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다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NADH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전자를 몇 개 받은 놈인가? 2개 받은 놈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를 아직 안 받은 놈이죠. 그럼 전자를 안 받았는데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이 위에 거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이 밑에 거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수소를 받았다? 전자를 받았다? 그렇죠. 수소를 받고 전자를 받으면 환원. 그래서 이런 놈을 무슨 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가? 이렇게 된 놈을 환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얘로 됐다고 쳐요. 이게 이걸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자를 전달했으면 어디다 전달해 주고 나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놈이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전자 전달하는 놈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 전자를. 그럼 전자 전달하는 놈한테 줘야 되면 이런 상태로 다시 변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뭘 떼어냈는가? 전자 떨어져 나가고 수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뭐 됐다라고 하십니까? 산화됐다. 그래서 이놈은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가? 산화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모양으로 NAD가 전자를 떼낼 때 이런 모양으로 수소를 받을 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수소를 받아요. 수소와 전자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는가? 전자 전달 요소한테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 철 3가가 이걸 받는다 그러면 철 몇 가가 되겠는가? 2가로 되면서 계속 도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전자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철 3가가 전자를 받으면 철 몇 가로 되는가? 2가로 변하고 3가, 2가 변하면서 계속 전자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효소도 있고 누구도 있는가? 그러면 FAD라는 놈도 있어요. 근데 이 FAD는 뭐가 없는가? 이쪽에다 쓸까요? FAD. 이놈도 뭘 데려와야 되는가? 수소 2개, 전자 2개, 이걸 받아서 여기서 나온 걸 이걸 다 받아갖고 다니는데 똑같은 놈인데 이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이건 FAD, 플라빈이라 그것만 다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플러스 안 붙어 있죠. 이건 분명히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떼어내려면 전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 수소 하나를 받으면서 이 수소를 받으면서 누구 하나 받으면 되는가? 전자 하나 받으면 돼요. 또 마찬가지. 요 수소를 받으면서 누구 하나 또 받으면 되는가? 전자 하나 또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깔끔하게 뭘로 되는가? FAD
H2하고 여기 전자 두 개가 올려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수소 하나를 대롱대롱 매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 안에 수소가 두 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FAD는 FADH2라고 쓰고 이건 NADH 플러스 H 이렇게 쓰죠. 그래서 FADH2 저거는 NADH 플러스 H 똑같이 수소 몇 개 들어가 있는 건가? 두 개. 전자도 몇 개 들어가 있는 건가?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애초부터 이건 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를 더 하나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다니는 거고 이건 플러스가 없으니까 수소 두 개 받을 때 전자 두 개가 딱딱 받으면서 수소 두 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걸리적거리게 매달려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효소들이 바로 무슨 요소의 조효소인가? 탈수소 요소, 전자 전달하는 방법.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 전달 요소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 유기호흡 전 과정은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면 유기호흡 전 과정. 전체적인 유기호흡 과정은 제일 먼저 저쪽으로 이제 갈게요. 호흡 반응식을 설명하기 쉽게 거꾸로 써요. 6CO2 플러스 12H2O는 C6H12O6 6O2 플러스 6H2O 저쪽에서 쓴 반응식을 먼저 쓰고 나중에 썼죠. 근데 내가 그림 그리는 거나 설명하기 쉽게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반응식을 썼는데 제일 먼저 뭐가 분해돼야 되는가? 포도당이 분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데 뭘로 분해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 요 분자식이 뭐가 되는가? 포도당을 반 딱 자르면 몇 개예요? 3개. 요건 몇 개인가? 6개. 요건 몇 개인가? 3개. 요게 바로 무슨 산인가? 젖산이에요. 젖산. 더 쉬운 말로는 뭐라고 하면 되는가? 젖을 한자로 그래서 유산. 누가 만드는가? 유산균이 만들죠. 그래서 요구르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젖산, 유산. 그래서 포도당이고 젖산이고 젖산에서 수소 2개 빠진 거. 젖산에서 수소 2개 빠지면 요거 이름은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요런 거 이름을 피루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루부산. 그래서 포도당, 젖산, 피루부산 얘기하는 거죠. 분자식 외워야 되는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3개는 분자식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외우기가 쉬워서 내가 써준 거예요. 포도당을 딱 반 나누면 뭐예요? 젖산에서 수소 2개 떼내면 뭐가 되는가? 피루부산 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려면 몇 분자 되겠어요? 그렇죠? 한 분자의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면 몇 분자 되야 되는가? 2분자가 되는 거죠. 이건 탄소 6개고 이거 3개니까 곱하기 2 하면 탄소 6개 되니까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먼저 돼요.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2분자의 C3H4O3 이게 바로 피루부산.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는가?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탄소는 6개, 그럼 피루부산 탄소 6개 맞고 산소도 6개, 3위는 6 맞죠? 그런데 수소는 12개인데 여기 몇 개 있는가? 8개가 있죠. 4위는 8, 8개. 그럼 몇 개 떨어져 나와야 되는가? 4개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4개의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4개 4H. 그래서 실제로는 4H 플러스하고 플러스 전자까지 쓰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만 내가 쓴 거예요. 실제로 이제 4H지만 4H 플러스 있고 전자도 4개가 있겠고 실제로는 누가 떼어내야 되니까 NAD가 떼어내야 되고 이거 다 써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숫자만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4H. 이런 과정을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됐다. 그래서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된 과정, 해당 과정. 이걸 거쳐서 피루부산이 됐어요. 그럼 피루부산이 뭘로 되는가? 피루부산이 뭘로 변해야 되는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죠. 이산화탄소. 그럼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될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분해가 돼요. 그래서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되면서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를 따져보면 뭐가 나오는가 개수를 한번 세워봅시다. 개수를 세워보면 헤아려보면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그러면 여기 탄소 몇 개 있는가? 6개. 제대로 나왔어요. 산소는 몇 개 있는가? 6개 있는데 물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개가 더 들어왔는가? 6개가 더 들어왔죠. 여기 6개 있고 물 속에 산소 6개 있으니까 합해서 12개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도 몇 개가 나왔는가? 12개.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더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수소가 나와야 되죠. 그럼 수소가 몇 개 나와야 되겠는가? 수소가 몇 개 나와야 되겠는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물 속에 수소도 함유가 됐죠. 몇 개가 함유되는가? 12개가 함유됐어요. 그럼 합하면 몇 개가 되는가?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수소가 나오는가? 20개의 수소가 나와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 과정을 포도당이 분해된 물질들이 전부 다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카복식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무슨 산인가? 유기산이에요. 유기산인데 어떤 제일 중요한 유기산이 카복식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개는 뭐예요? 트라이. 3개. 모노, 다이, 트라이 그러죠. 3개의 카복식을 가지고 있는 유기산. 산을 영어로 에시드. 그래서 유기산. 그래서 3개의 카복식을 갖는 유기산이 나오는 회로. 그래서 무슨 회로라고 얘기하는가? TCA 회로. 이건 나중에 유기산 TCA 회로 배우면서 다시 약자를 다시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TCA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몇 개의 수소가 나왔는가? 4개 나왔고 TCA 회로에서 몇 개 나왔는가? 20개. 그럼 합해서 몇 개의 수소가 나왔는가? 24개의 수소가 나왔어요. 그럼 요 24개의 수소가 뭐가 돼야 되는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개의 수소가 물이 되려면 몇 개로 돼야 되는가? 12개. 그래야 24가 됐죠. 그러면 O2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가? 12개. 근데 O2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가? 6. 그래서 6이는 12 해야 되죠. 그래서 24H가 6O2와 만나야 12H2가 돼요. 그래야 개수가 여기 수소 24개 맞고 O 12개 맞잖아요. 그래서 요 24개의 수소가 몇 O2를 받는가? 6O2를 받아요. 6O2를 받아서 몇 H2O로 되는가? 12H2O로 되죠. 24개의 수소가. 그래서 이게 무슨 전달계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전자가 전달되면서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뭐 됐다라고 하는가? 산화. 그래서 이걸 무슨적 인산화라고 얘기하는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3단계로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기호흡단계는 3단계인가? 제일 첫 번째가 해당 과정. 두 번째는 무슨 회로가 되는가? TCA 회로. 세 번째는 무슨적 인산화라고 하는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3단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 반응식을, 요 그림을 암기해 두면 몇 번 그리면 돼요? 한 5번만 그리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 5번 그려가지고 외우세요. 눈으로 외우면 안 돼요. 그려서 외워야 돼요. 그려가면서 외우면 외워져요. 그러면 해당 과정 TCA로 산화적 인산화 반응식 그냥 쓸 수 있어요.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두는데, 그래서 외우는데, 이때 작용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작용하는가? 그러면 세포가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지금 하는 게 뭘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 몸에 근육세포. 근육세포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육세포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운동을 하죠. 그럼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녹말이 몇 당이 포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가야 이런 반응이 나면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아니라 여기서도 일하는 아니라 여기서도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나와야 손을 까딱까딱 하지. 에너지가 안 나오면 손 까딱까딱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의 세포에서 이 세포 하나 크게 그리면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일하는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하는 거죠. 그럼 밥 먹으면 녹말이 몇 당이 포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포도당이 들어가면 바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포도당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뭘로 먼저 분해돼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가? 그렇죠. 피루부산으로 분해돼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인가? 해당 과정. 그래서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해당 과정은.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하고 피루부산 된 다음에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가?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TCA 회로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여기서 일어나요. TCA는 미토콘드리아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TCA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리고 전자 전달계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그러면 전자를 전달하려면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들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들이 인지질로 된 막에 붙어 있어요. 인지질. 우리 막이란 막은 다 인지질이 있고 인지질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다라고 했는가? 그렇죠. 단백질이 박혀 있는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바로 전자 전달해주는 효소 사이토크롬 B, C, A라는 단백질이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에서 일하니까 어디에서 일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일해요. 여기에서 일한다. 요 막을 뭐라고 하는가? 무슨 막이다? 미토콘드리아. 근데 미토콘드리아 몇 중막으로 되어 있는가? 이중막이다. 이중막인가? 핵막, 미토콘드리아 막, 또 하나 엽록체막이 이중막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무슨 인산화가 일어나는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 세포질, TCA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 우리 경북에서는 엽록체 그림 그려놓고 광합성의 모이라는 장소는 어디냐, A, B, C, D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경북같이 그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A, B, C, D 이렇게 그려놓고 A에서 일하는 과정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A는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니까 세포질이겠죠.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이 세포질이잖아요. 그러면 A는 무슨 과정이라는가? 해당 과정이란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뭐 TCA가 일하는 장소는 어디냐? A, B, C, D 하면 1번에 A, 2번에 B 이렇게 쭉 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에서는 뭐가 일하는가? B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미토콘드리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C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잖아요. 그럼 무슨 회로가 일하는가? TCA 회로가 일어나겠죠. D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잖아요. 내막이니까 이건 뭐가 될까?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해서 혹시 그림으로 나와도 어디니까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엽록체 그림으로 한번 나온 건 기출문제가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그림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유기업 전 과정에 해당 과정은 우선 장소 먼저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나머지 과정은 우리 이제 쭉 설명할 거니까. 장소는 무슨 질에서 일하는가? 첫 번째 줄 끝에 세포질에서 일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당 과정 바로 밑에 줄 끝에 세포질에서 일한다.
그 위에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되는 것, 그 말은 우리 해당 과정 배우면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말로 외우는 것보다 장소 먼저 알아두세요. TCA로도 마찬가지 장소 어디에서 일하는가?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한다. 그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그 뒤에 있는 말도 나중에 뒤에서 할 거니까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 줄 끝에 미토콘드리아 내막, 산화적 인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한다. 그래서 일단 장소 알아두고 구체적으로 해당 과정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고, 다시 옆 페이지로 가서 유기호흡 단계. 유기호흡 단계는 어떤 단계로 호흡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유기호흡 단계는 제일 먼저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가? 해당 과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EMP 경로라고도 하는데 이 EMP 경로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로 해당 과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TCA로는 또 다른 말인데 다른 말로 더 많이 나와요. 근데 해당 과정은 EMP 경로. 이건 사람 이름.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엠덴, 마이야호프, 파르나츠 세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의 앞자를 따서 EMP 경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는 무슨 질에서 일하는가? 세포질에서 일한다라고 하고, 반응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해당 과정 반응식은 알 수 있죠. 요 표만 외우면 해당 과정 반응식 저절로 써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해당 과정 반응식은 한 분자의 포장이 C6H12O6가 두 분자의 뭘로 변했는가? 필요부산 분자식은 젖산에 딱 수소 2개 빠진 것. H4O3. 그래서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4H가 나오겠죠. 근데 이 4H가 어떻게 다녀야 되는가? 그러면 4H 누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가? N, A, D, H 플러스 H로 데리고 다녀야 되겠죠. 이쪽에 잠깐 와서 볼까요? 4H예요. 이거 잠깐 보면 이쪽에 와서 4H. 지금 H가 요게 몇 H가 되는가? 2H죠. 얘 하나가 수소를 몇 개 데리고 다니는가? 2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H가 4개라면 전자도 4개겠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얼마야 되는가? 2.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가? 그러면 NAD 플러스가 뭘로 되는가 하면 수소를 몇 H를 받았는가? 4H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가 들어가야 NADH 플러스 EH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몇 배가 되는 건가? 요거에 2배. 요게 2개니까 요것도 2개 따라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걸로 된 거예요. 요게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요걸로 변할 때 곱하기 얼마 한 건가? 2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4H면 저쪽에 가서 4H면 요 앞에다 얼마 붙여야 돼요? 요 앞에다 얼마 붙이는가? 2 그래야 수소 2개니까 4개일 거 아니에요. 4H.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 되면서 4H 나오면서 해당 과정에서도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는 몇 개의 ATP가 생성되는가? 2ATP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4H가 나오고 몇 ATP 생성인가? 2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1단계 405쪽, 2016년 교재는 397쪽이죠. 1단계 해당 과정, 다른 말로 EMP 경로. 또 일하는 장소는 무슨 질에서 일하는가? 세포질. 그 밑에 1번에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분해. 한 분자의 포장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분해. 그래서 2번에 있는 반응식은 내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반응식이죠.
그리고 3번에 해당 과정은 뭐가 필요가 없는가? 산소 없어도 일어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산소 없어도 진행이 된다. 산소 없어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해당 과정이 일어날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하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일단 ATP 생성이 2개 먼저 소비를 해요. 해당 과정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거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분해된 다음에 그 물질이 뭘로 변하는가? 피루부산으로 돼요. 피루부산으로 되고 또 그 물질이 피루부산으로 되는데,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될 때 ATP가 몇 개가 먼저 쓰이는가? 2개의 ATP를 먼저 써요. 2개의 ATP를 먼저 쓰면 ATP에서 에너지 떨어져 나오면 2개의 뭘로 되는가? ADP. 이건 우리 기본반에서 한 거니까 기억나죠? ATP는 ADP 플러스 인산 떨어지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아데노신 인산 2개, 인산 떨어지고 몇 ATP 나오는가? 몇 킬로칼로리 나오는가? 그렇죠. 7.3 킬로칼로리 나온다. 기억나죠? 그래서 ATP,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 근데 아데노신에 2개의 인산 되면서 인산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에너지 7.3 킬로칼로리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분해될 때 2개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두 분자로 분해가 됐어요. 분해가 됐다가 여기서 또다시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ADP가 EATP로 돼요. 이것도 EADP가 EATP로 돼요. 그러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될 때, 두 분자의 피루부산 분해될 때 몇 개 먼저 소비한다? 2개 먼저 소비를 하죠. 투자를 먼저 해요.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걷어들여요. 몇 개를 걷어들이는가? 4개를 회수해요. 그럼 2개 투자하고 4개 회수했으니까 남는 거예요? 뭐 미친 거예요? 남는 거죠. 2개 남잖아요. 그래서 몇 ATP가 생성되는가? EATP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EATP 생성되는 건 우선 몇 개 먼저 소비한다. 2개 소비하고 몇 개를 걷어들이는가? 4개를 회수하니까 생성된 건 2개가 생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 4번에 한 분자의 5번에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될 때 몇 개의 ATP 소모? 이 두 분자의 ATP 소모. 그 다음에 몇 분자의 ATP 생성인가? 4분자의 ATP 생성.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EATP 생성한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EATP가 생성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이런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인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아데노신이 인산을 하나, 2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그럼 요거 이름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AD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물질이 인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효소에서 분해되는 물질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질. 그래서 기질이 인산 하나 매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가 하면 이 효소가 작용을 하고, 효소는 반응 전이나 후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에 기질이 뭘로 변했는가? 생성물로 되면서 인산 하나를 여기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달려있겠는가? 그렇죠. 하나, 둘, 3개가 달려있겠죠. 그럼 뭘로 변한 건가? ATP로 변한 거죠. 그래서 기질에 효소 기질이 있다가 기질이 인산 하나를 여기다 넘겨주고 뭐가 된 거야? AT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질이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울 건데,
요걸 예를 든다면 인 피루부산이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는가? 피루부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으로 됐다는 얘기는 인 피루부산이 인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피루부산으로 변했다는 소리,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 떨어진 인산을 예를 준 거죠. 그래서 인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이라는 생성물로 되면서 인산 하나를 떼어줬기 때문에 이런 인산을 기질에서 인산을 떼줬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 5번의 가로 안에 5번의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기질 수준 인산화. 그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잘 알아두고 기질 수준 인산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그 옆에 효소 그림이 있죠. 효소에 기질에 인산이 하나 있다가 아데노신에 인산 2개 있는데 기질이 생성물로 되면서 인산 하나 떼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산화를 기질에 의해서 인산과 결합했다.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ATP가 정말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가 해서 실험을 거기에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뭐 집어넣는가 실험에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시험관에 포도당 또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이걸 넣어줬어요. 이걸 넣어주고서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이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더니 포도당이 분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포도당이 그대로 있었어요. 포도당. 요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포도당이 그대로 있었는데 요 순간에 뭘 첨가했는가? ATP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ATP를 첨가했더니 그때서야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을 하죠. 그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다 ATP를 넣었더니 그때서야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나왔는가? 그러면 피루부산이 만들어져 나온 거죠. 그럼 이때는 왜 포도당이 분해가 전혀 안 일어났겠는가? 그러면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빠졌는가? ATP가 빠졌잖아요. 포도당이 분해될 때 저기 잠깐만 가보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려면 우선 투자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투자해줘야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없을래. 뭐가 빠졌는가? ATP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뭘 첨가하는 순간? ATP를 첨가하는 순간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무슨 산이 나왔는가? 피루부산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포도당이 분해될 땐 우선 뭐 해야 되는가? 투자 먼저 해야 된다. 투자 먼저 해야 회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실까지 알 수 있는가?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했더니 피루부산 몇 분자 나왔는가? 2분자 나왔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ATP를 첨가했더니 일어났다. 그래서 그 1가번에 포도당, 효소, 조효소, ADP, 인산 줄쳐놓고 인산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번에 시간 t에서 소량의 ATP 첨가 줄쳐놓고 시간 t에서 소량의 ATP 첨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가에서 결과의 첫 번째 줄에 가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지 않은 이유는 ATP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가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지 않은 것은 ATP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소량의 ATP를 첨가한 결과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 소량의 ATP를 첨가한 결과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 그 결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먼저 ATP가 모된 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TP가 소모된 후에 ATP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우선 투자를 먼저 하고 회수를 한다는 것. 투자 먼저 하고 회수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는가? 해당 과정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당 과정의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해당 과정 구체적인 내용 해나갑시다.